네, 안녕하십니까, 몽땅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키보드는 이 스웨그키의 쉘비 유고입니다. 얼마 전에 쉘비 유고가 이 스웨그키에서 인스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구매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다시는 이제 더 이상 구매를 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었는데, 쉘비 유고 마코추님이랑 혜빈님 영상도 보고 디스코드 알람도 막 오고 하니까는 마음에 드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로 구매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진행시켜. 야이! 아무튼 구매 생각이 없었는데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키붕이들의 인생이죠 뭐. 하여튼 인스탁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키보드가 왔습니다. 주문. 그래가지고 바로 빌드를 하면서 리뷰를 해볼 거고, 키보드를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클래키랑 폼떡 빌드, 스토키 빌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실 수 있는데, 키보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 뒤에 소리 차이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키보드 리뷰 치고 빠져보겠습니다. 빠르게 튀고 빠지는 몽땅의 리뷰. 이 쉘비 유고는 스웨그키에서 자체 생산하는 키보드입니다. 저번에 쉘비 80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유고 배열로 쉘비 유고가 나온 겁니다. 스웨그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저는 29만 8천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에 네오 시리즈, QK 시리즈가 너무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정도면 가격이 진짜 참 괜찮게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구매를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값을 하는지 나중에 빌드해보면 알겠죠. 그리고 베어본 킷에 알루미늄 보강판이 기본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는 하스와 기판만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49,000원이었고요. 추가로 알루미늄 보강판이 아니라 다른 재질을 원하시면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쉘비 유고의 결합 방식은 가스켓 마운트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흔히 아는 그 가스켓 마운트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쉘비 유고의 컬러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버, 블랙, 화이트, 네이비, 레드, 그린 있는데, 저는 실버랑 그린이랑 너무 고민을 했어요.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쨍쨍한 실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제 국밥인 실버를 주문했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키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방으로 포장이 되어서 왔고요. 그리고 키보드 가방 안에는 구성품들이 있는데, 구성품은 정말 간단합니다. 보강판, 기판, 기보강 사이에 넣을 수 있는 흡음재, 이거는 키보드 밑에 붙이는 범퍼이고요. 이 검은색 스티커는 가스켓 마운트 할 때 필요한 포론 스티커입니다. 아까 제가 가스켓 마운트 방식이 좀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상부 하우징이랑 하부 하우징에 포론 스티커를 붙여서 이 보강판 날개를 통해서 사이에 끼우는 형식이더라고요.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판, 보강판, 흡음재가 이런 길다란 포장지에 왔는데, 이 포장지를 따로 디자인해서 생산하신 것 같더라고요. 역시 대기업 이런 거 다 돈인데 진짜 대단합니다. 또 가방을 여니까 나테빌이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테빌이 새로 나온 거 버전 3입니다. 저는 나테빌 이거 시킨 적이 없는데 포함이 돼 있어서 잘못 왔나 싶었는데, 선물로 나테빌 버전 3를 넣어서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거 살려고 했는데 딱 들어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테빌 버전 3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조금 더 철심이 잘 잡혀서 온 듯한 느낌입니다. 또 버전 3로 오면서 철심 끝이 갈려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게 진짜 편했어요. 그래서 촬영 전에 스테비를 잡은 다음 먼저 결합을 해서 왔습니다. 이러면 영상 시간도 단축되고 촬영 시간도 단축되고 개꿀입니다. 제가 근데 나테빌에 그 BDG 사용하면 안 된다고 봤었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철심에 BDG를 발라버렸습니다. 나태비를 비디지를 써. 이 BDG를 쓰면 나테빌 용두막이 녹는다고 하거든요. 크라이톡스 205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매크로처럼 그냥 작업이 쫙쫙쫙 해버렸거든요. 어떻게든 되겠죠? 자, 이제 대망의 하우징! 이 가방에 이 끈을 쭉 잡아 당기시면 키보드가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이런 가방의 디자인 너무 좋고요. 원래는 비닐 밀봉이 되어서 왔는데 제가 먼저 깠습니다. 이게 바로 30만원짜리 키보드 하우징이고요. 정말 마감이 곱습니다. 아노다일징인 것 같고요. 미러 글래스 무기추로 되어 있고, 중간에는 글자로 쉘비가 적혀 있습니다. 필기체로. 옆면을 보시면 하우징이 이렇게 밑에 깎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깎여서 안쪽으로 쓱 들어가 있어요. 보통 키보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렇게 싹 깎여서 정말 슬림하고 세련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빠르게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우징 뒷면에 있는 나사 4개를 풀어줍니다.
다음으로는 이 하우징 안에 들어갈 기봉왕을 완성시켜주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폼떡이랑 클래키 둘 다 해볼 거기 때문에 같은 스위치로 할 겁니다. 이 스위키 네온 스위치로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폼떡으로 빌드를 해볼 건데요. 구성품에 포함된 흡음재를 이 기판 위에 얹어줍니다. 저는 폼떡 빌드라도 이 스테빌 구역에는 패드가 깔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위만 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포럼폼을 깔아주고요. 보강판을 얹어줍니다. 참 간단하죠. 저는 스테빌에는 지음 스위치를 꼽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스테빌 지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엄청 소리가 경쾌하고 맑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다 꼽아줬고요. 이제는 키캡을 그 위에 꼽아주면 됩니다. 키캡은 뭘 꼽아줄까 하다가 제가 옛날에 구매했던 이 GNK 쇼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실바랑 어울릴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한번 꼽아주도록 할게요. 근데 문제가 옛날 GNK 특징 스페이스바의 수평이 안 잡혀서 왔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스테빌라이저 작업할 때 미리 이것도 숯바탕이라고 스페이스바를 끓여가지고 수평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손볼 때가 많죠. 빠르게 자, 이렇게 키캡을 다 꼽았습니다. 스테빌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 나중에 클래키로 바꿀 때 한 번 더 잡도록 하고, 하우징에 이런 포론 스티커를 붙여줘야 합니다. 하우징에 이렇게 얇게 작은 구멍을 이렇게 파놨거든요. 일단 제일 작은 스티커 이거를 상부 하우징에 홈 파인 곳 있거든요. 이 부분에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혜빈님 영상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얇은 폼, 두꺼운 거랑 얇은 게 있는데 얇은 거를 상부 하우징 쪽에 또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홈에 맞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얇은 거를 상부 하우징 붙였으면 이 두꺼운 폼을 붙여주면 됩니다. 얘도 이게 홈이 파진 대로 그대로 붙여주면 돼요. 이제 이 친구들이 기봉왕을 딱 잡아줄 거라서 좀 섬세히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상부 하우징, 하부 하우징 이렇게 위아래로 붙여줬습니다. 이제 기봉왕을 얹어서 닫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폼이 들어갈라나? 이 폼은 하부 하우징이랑 기봉왕 사이에 공간이 너무 없어서 못 넣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키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일단 키보드에 하부폼을 못 넣었고요. 폼떡을 하려 했는데 폼떡을 못했습니다. 스위키 네온 스위치가 소리 자체가 좀 하이톤이어가지고 좀 클래키하게 들리네요. 저 사실 빌드 과정이 굉장히 간단했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오래 걸렸지 빌드만 한다고 했으면 완전 착착착착 빨리 했을 것 같습니다. 스테빌라이저만 잘 된다면. 그놈의 스테빌라이저! 자, 하여튼 이런 빌드 과정에서 기판 봉합판 사이에 폼을 가득 채우고 또 기판과 하부 하우징 사이에 뭐 이런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재질 아무거나 넣으면 그게 흡음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흡음재를 잔뜩 넣으면 엄청 꽉 차고 옹골찬 소리가 들려요. 흔히 말해서 조약들 굴러가는 소리 도각도각 거의 다 이 폼떡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폼떡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고요. 근데 이 키보드 자체가 굉장히 좀 소리가 클래키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들려드리고 클래키 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판과 봉합판 사이에 폼을 넣은 빌드로 소리를 들려드렸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너무 따각거리네요. 그래서 클래키, 소키 확실한 비교는 좀 다음 기회에 다른 키보드로 하는 걸로 하고, 그래도 이 기봉왕 사이의 폼을 뺀 소리도 궁금하니까는 그것도 빌드를 해서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래키 빌드라는 거는 폼을 아예 다 빼버려서 상쾌하고 완전히 하이, 엄청 소리가 날카롭게 들리는 게 이제 클래키 빌드 쪽인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따각따각하다, 굉장히 크런치하다,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클래키 빌드는 대부분 고인물분들이 좀 많이
선호를 하시고요. 그리고 울림을 잡아주는 흡음재를 아예 제거를 했기 때문에 키보드의 울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울림을 좋게 하기 위해 무게추도 놓고, 아니면 디자인 자체를 쉐비 유고처럼 안에 공간이 없게 설계를 해서 흡음재가 따로 없더라도 소리가 좀 굉장히 좋게 들리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입문할 때 굉장히 폼떡한 그런 도각도각 소리, 꽉 찬 소리를 좋아했었는데 점점 그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쾌하고 날카롭고 이런 좀 하이한 소리를 내는 클래키 빌드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흡음재를 다 제거를 하고 또 스테빌라이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좀 만져주고 완전한 클래키 빌드로 소리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몽땅이었고요. 즐거운 키보드 라이프 합시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